그렇게 해서 이제 뉘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점차점차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고흐가 어떤 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조 공장이죠. 우리로 치자면 섬유 공장 같은 곳이에요. 직조 공장 같은 곳인데요.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아주 기뻐합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직조하는 직조기, 우리로 치자면 배터리죠. 그런 것들을 그리는 것을 고흐는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기와 직조공을 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고요. 이 그림 역시 이번 크로로밀러 미술관에서 이번 예술의 전당에 왔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1988년 동원을 당하는데 이때 이것만 동원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감자 먹는 사람들과 그리고 씨앗이 된 해바라기, 내송이 이 세 작품이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큰일이죠.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죠. 이때도 고흐가 세계 최고의 화가 중 하나였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에 1989년 7월에 이걸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게 12월에 도난을 당하거든요. 아무튼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고흐는 떼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 그러면요. 저 정말 전능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자주 가끔씩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저를 키운 8알은 만화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중에 5알은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도리야마 아키라.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다른 유명인들이 사망 소식을 들을 때는 별로 충격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토리야마 아키라 드래곤볼의 작가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 충격은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는데 아무튼 저는 드래곤볼을 그리면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드래곤볼을 보면서 미래를 꿈꿨고 호연지기를 익혔죠. 그리고 드래곤볼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드래곤볼에요. 손오공이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그리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는 우리가 고흐라고 하면 너무 위대한 화가로 보기 때문에 고흐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엄청난 무슨 미학적, 미술사적 뭔가가 사명과 목표가 있어서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안 그래요.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배틀을 일컬어 뭐라고 했어요? 저 전지전능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이 기계가 배틀을 짜는 그 배틀이 움직일 때 하는 느낌이 있죠. 이게 배틀이 시실과 날씨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천을 짜는 거라든가 기계 장치들을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요. 능력이잖아요. 기능이잖아요. 그러한 기능에 매료되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가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리는 겁니다. 이러한 배틀을 그리는 것은요, 고흐가 어떠한 미학적인 어떠한 의미랄까, 미학적인 요소보다는 배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 자체의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는 게 가장 크고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 고흐는 저 보리나주였죠. 보리나주에서 탄광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동자와 그러한 노동자들의 노동을 정말 신성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라고 할 거라기보다 사회적인 어떤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흐가 지금 1884년이죠. 1884년인데요. 1848년에 무슨 책이 하나 나와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나오죠. 그리고 막스와 엥겔스의 어떤 이론들이, 사회주의적 이론들이요, 엄청나게 전 유럽을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적인 사고로 그린 게 바로 사실주의예요. 그래서 꾸르베의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 푸르동이었고요. 푸르동의 친구가 바로 막스였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사회주의적 성향은 엄청나게 강했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노동자의 어떤 노동이 스며든 것들, 이 기계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노동자의 한숨 소리와 한탄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다 그림에 스며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고흐가 이때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지만 고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실패작들, 드로잉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에 그려졌던 그림들이죠. 이때 당시에 그림들이 이렇게 습작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습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전시에 온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렸던 배틀들에 대해서 원래는 이 배틀은 그 뉘넌에서 그려졌지만 그 전부터 고흐가 82년 헤이그에 있을 때부터 빌레미나, 자기 여동생입니다. 빌레미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직조공들에 대해서 관해서 몇 가지 물어봤다 하면서 그림 그리고 싶었다라고 했고 그게 뉘논에 가서 그림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습작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말씀드린 습작 하나와 그리고 완성작 하나가 그 방금 보셨던 작품이고요.
그게 이번 전시회에 있죠. 이렇게 내부에서 풍경을 그리고 이렇게 직접 공장에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제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보우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돼서 이제 사람들 모델을 세워놓고 인물화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그림들이 바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이죠.